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주말 잘 보내셨어요? 댁에서 조금 해보셨나요? 아직?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처럼 평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망쳐도 된다 생각을 하시고 막 눌러봐서 결과치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거 틀린다고 뭐 큰일 나지 않잖아요. 오늘 수업을 시작할 건데 지금 결제 오류가 약간 나서 중간중간에 로그인을 계속 멘토 선생님들이 도와주면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수선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점점 제 생각에 내용이 점점 쉬워지는 것 같은데 들었던 얘기가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6주차. 저는 아쉬운데 선생님들은 시원하기만 하시나요? 자, 오늘은 생성형 이미지 AI 도구 비교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건 이제 미드저니를 계속 활용하고 있죠. 미드저니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도 도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미드저니가 유명하고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오늘 목차는 AI가 그린 그림은 다 같은 걸까?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로 생성형 이미지 AI의 개요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두 유명한 도구들을 비교를 해보고요. 개요. 그리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도구 선택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 어떠세요? 그림이 같은 풍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네. 되게 정확하시네요. 분명히 프롬프트는 같이 넣었어요. 미래적인 도시를 그려달라고 같이 넣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서로 다른 도구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죠. 자, 설명을 일단 해드리고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생성형 AI라 뭐냐? 생성형 이미지 AI. 첫 번째 시간에도 나왔고 두 번째 시간에도 나왔죠. 이제쯤이면 머릿속에 약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자, 생성형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글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I는 텍스트를 우리가 설명을 막 써서 넣으면 그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시각 이미지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약간 또 복잡한 말이 나오네요. 자, 자연어에서 인베딩 처리로 간다가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무슨 자연어까지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쓰는, 우리가 쓰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베딩이 뭐래요? 그죠? 인베딩이라고 하는 건 지난 수업에서 그 말 제가 설명드린 거 생각나세요?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언어를 읽을 수가 없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언어를 써서 분명히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마라톤하는 친구나 그 다음에 뭐 여기 계신 성차별이라고 해야 할래나요?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잘 알아듣잖아요. 사실 말귀를. 그런데 그게 사실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알아듣게 뭘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컴퓨터에서는 숫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숫자, 벡터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도 한국어를 못해. 그럼 누가 껴요, 중간에?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끼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딩 처리라고 하는 거는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퓨전 모델 기반 이미지 생성이라는 건 이미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서 경험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프롬프트를 넣었다. 그럼 그 화면 지켜보신 적 있죠? 처음에 어때요? 그쵸? 뭔가 막 이렇게 막 뿌연 이미지가 막 이렇게 됐다가 아니 저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고 한참 좀 더 기다리면 그 다음에 이미지가 딱 생성이 되죠. 자, 이거는 흐릿한 이미지를 점점 그 프롬프트에 걸맞게 이미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거를 디퓨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텍스트를 넣으면 그걸 숫자화 시켜서 그걸 다시 흐릿한 이미지에서 점점 수정을 자기가 스스로 해가면서 분명한 이미지로 바꾸는 것. 이게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 모델이 지금 많이들 사용하는 모델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드저니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달인데 3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XL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미드저니는 우리가 사용도 해봤고 전 시간에도 또 이론적인 거를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개발사는 달리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개발사가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현재 버전은 3까지 나왔고 그 3는 챗 GPT 플러스 구독자면, 사용자면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를 쓰면 GPT랑 막 연동이 되는 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징은 뭐냐면 GPT가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자연어 문장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고 그걸 인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정확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배치도 표현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얼굴, 손 표현도 향상이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렇게 지금도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손가락을 잘 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5개라고 하는 거를 잘 인지를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막 6개로 그려놓고 손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런 조금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부분 수정도 되고 확장도 되고 그리고 챗GPT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번역기를 키고 하잖아요. 항상 구글에다가 미드저니 쓸 때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기를 쓰시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오늘부터 하실 때 챗GPT를 같이 열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머릿속의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 GPT 친구한테 좀 시키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그러면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고 거기서 영어로 번역도 되니까 그렇게 쓰시던지 뭐 한 번 더 번역기를 거치시던지 이렇게 하면 완성도가 조금 높아질 겁니다. 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가 스테이빌리티 AI라고 해서 이건 오픈소스 기반이에요.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소스가 다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자, 구조적으로는 로컬 설치가 가능해요. 컴퓨터에 설치가 되고 웹 버전이랑 다양하게
파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점 뭐냐면 고도의 그런 것들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는 완전한 커스터마이징,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랑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모델을 변경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실험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약점은 뭐냐면 고도의 기술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사용법이 처음 하는 사람은 다소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설정을 계속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내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고, 고품질 결과를 위해서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이미지 AI 도구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미드저니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셔도 미드저니는 나 그래도 뭐 그려봤어 하실 수 있잖아요. 디스코드라고 하는 걸로 채팅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웹에서 그냥 사용도 하시잖아요. 근데 정교하게 작업을 하려면 디스코드가 조금 더 편한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디스코드 채팅 기반으로 하는데 달리는 그냥 웹 기반이에요. 그래서 챗 GPT하고 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기가 조금 용이하죠. 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웹으로도 해도 되고 로컬로 설치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플랫폼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자, 표현 스타일. 사실 이 위의 줄보다 두 번째가 우리들한테, 사용자한테는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내가 화풍을 어떤 걸 원하는데 내 마음에 딱 맞게 표현을 해주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자, 표현 스타일이 미드저니는 아까 이제 이 뒤에 이제 그림하고 앞에 걸 다시 보실 건데,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말로 조금 먼저 드리자면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가 강조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달리는 뭐냐? 사실적이고 구성이 정확하고 설명 중심이다 라는 표현 스타일을 보이고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데 대신 약간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불안정한 건 내가 스킬이 점점 늘어나면 커버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자면, 제가 그냥 쉽게 순서대로 해놨어요. 첫 번째가 미드전이에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뭔가 조금 몽환적으로 보이긴 하죠. 분위기가 되게 있어요. 미드저니가 그리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미지가 분위기 있게 나오고, 두 번째는 묘사가 좀 정확하다라고 해서 달기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퓨전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면 결과물의 성향이, 아까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자, 첫 번째 미드저니는 회화적이고 일러스트풀적, 뭔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터치의 것들이 잘 결과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포스터, 그리고 설명적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부터 커스터마이징이 그게 완성도가 높지만 다소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용법은 미드저는 명령어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래 입력했고, 이 달리는 여기 밑에 보시면 사용 난이도에서 미드저니는 중간이라고 했고 달리는 매우 쉬움이라고 했는데, 왜 쉽다라고 하냐? 직관적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설정이 가능하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뭐냐? 그 복잡한 걸 내가 알아야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자, 그래서 편집 기능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는 없고요. 달리는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습니다. 자, 오픈소스는 미드저니랑 달리는 안 되고요. 세 번째 스테이블 디퓨전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 툴에 따라서 타깃으로 하는 사용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나 이렇게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 색감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 달리는 일반 사용자나 교육자, 이런 아주 난이도가 있게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이 미드저니를 가장 유명해서 배우고 있지만 댁에 가셔서 이제 처음 입문자로서 조금 쉽게 해보시려면 달리를 조금 쓰시다가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또 미드저니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요런 것도 AI 이미지는 내가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한번 스테이블 디퓨전에 도전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눌러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그게 안 돼요. 틀리면 뭔가 속상하고 주눅 들고 이거 기계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럼 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먼저 접근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지를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뭐냐? 굉장히 안락한 방에서 그 책, 그 선반, 그 앞에 앉아있는 그리고 안경을 끼고 앉아있는 고양이를 디지털 페인팅 이미지로 그려달라 라고 프롬프트를 넣은 건데 세 가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죠. 첫 번째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회화적인 묘사가 잘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질감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완성도 있게 구현이 되고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회화적 묘사가 제가 특별히 그렇게 페인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그런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왼쪽에 미드저니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고양이가 구현이 됐고 배치가 조금 자연스럽죠. 오른쪽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돼 있어요. 고양이가 그냥 창가에 떨렁 앉아있을 뿐인데 근데 가운데는 찻잔도 있고 옆에 좀 꽃도 보이고 그리고 뒤에 책장에 보면은 장식품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조금 사실적으로 해주면서 구조적으로 배치를 해주고 공간의 구성이 좀 비교적 명확하다. 심지어 다른 애들은 그냥 책상 같은 데 앉아있는데 이 달리는 소파에다가 제가 프롬프트를 주지 않았는데도 소파에 딱 앉아있어요. 그런 특성을 데이터 기반에서 아마도 소파에 앉아있는 고양이 사진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및 커스터마이징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결과가 다양하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완성도도 높이 나올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하니까 저 정도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미지 도구 선택 가이드라고 해서 활용 분야별 적합 도구라고 해서 마케팅이나 광고 기획 같은 데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의 완성도도 높아야 되고 다양한 이미지로 사용자가 바꿔가면서 이걸 표현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 미드저니를 마케팅이나 광고 기획에서는 미드저니를 조금 추천드린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이미지를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컨셉에 따라서 보드를 제작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자연어를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그 프롬프트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를 맞춰서 컨셉 보드 같은 거를 제작할 때 적절하다. 두 번째는 교사나 교육자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달리가 이 중에 가장 사실적이고 구도 같은 것도 명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달리가 적절하다. 그래서 설명 중심의 이미지를 만들 때 이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자 연구단. 이건 이제 한 단계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 그래서 아주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응용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레벨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에서 미드저니로,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뭐 요즘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도 영상 같은 거 많이 뜨는 거, 쇼츠 많이 뜨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쩌다가 한복 유튜브에서 쇼츠가 떴어요. AI가 한복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미지가 확연히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서인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한복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호감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AI 그걸 많이 쇼츠로 생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어쩌다 봤더니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매일 뜨는 거예요. 뭐 소주를 가지고 술 가지고도 한복 이미지를 하고, 무슨 해외 럭셔리 분위기 그 브랜드 이미지로도 한복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선생님들도 연습을 하면 쇼츠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동영상 만드는 거 좀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도구를 선택을 하는데, 자, AI라고 하는 거는 예술가의 도구다.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혹자는 AI가 무섭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무서운 것도 있죠. 그 문제점들 많이 짚었잖아요. 그래서 대량 실업자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 SF 영화처럼 언젠가 이 AI가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우리는 AI가 시키는 대로 하고, 어렸을 때 마징가 젠츠도 사실 다 그런 거 기반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림도 내가 그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썩 잘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결과물의 완성도는 결국엔 뭐냐?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주느냐, 이 능력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제가 그랬을 거예요. AI를 잘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될까? 저는 사실 국어 능력이 뛰어난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각을 말로 일단 표현해야 되니까, 그 말로 표현하는 거 있어서 언어 능력이잖아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영어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말을 잘해서 완성도 있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해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활용 목적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각 예술이나 감성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겠다. 내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뭔가 이미지 같은 거를 해서 감성적으로 뭐 선물해주고 싶어. 그런 미드저니 같은 거를 쓰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직관성이나 조금 내가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달리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금 조정을 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만들어 볼 거야. 되게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이런 이론적인 얘기, 그리고 뭐가 이슈가 있냐, AI에 있어서 예술에 대해서
를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뭐냐? 생성형 이미지 AI는 도구마다 그 철학과 전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셨는데 그 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대표적인 거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적합한 거를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누가 더 똑똑한가 보다 누가 더 적합한가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 이미지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준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고 약간 좀 다르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그냥 초보나 중급의 사용자가 쓰기에는 어느 프로그램이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결국엔 그래서 똑똑하냐, 나를 내 거를 얼마나 잘 따라주냐 이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가, 나랑 맞는 툴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창작은 결국 뭐냐? 예전에는 인간이 혼자 오로지 했어요. 막 배를 골아가면서 고우도 막 귀를 잘라가면서 막 고난에 고뇌. 지금 고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기가 찰까요? 내가 그렇게 막 그냥 막 뼈를 가는 것 같은 인내를 막 가지고 만든 작품을 AI에다가 참고 이미지를 딱 넣어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 그려줘 하면 고우 화풍으로 딱 그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미래의 창작은 인간과 결국 AI의 협업 구조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은 AI에게 지배당할까 걱정하기보다 내가 나의 업무나 아니면 나의 일상에서 도움을 어떻게 받을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요거를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진수업은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재미난 거를 배우실 거예요. 조금 지루해질만 하니까 바뀌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보시고 또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또 카페나 이런 데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니까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